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초기 화면에 명시된 날짜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보유 또는 미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준비된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시장 분위기가 참 오묘했어요. 네,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정말 강보합 수준이죠. 0.06% 하락해서 2,592.09에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도 0.24% 내려서 715.9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서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는데 글쎄요, 트럼프 행정부 감세안 관련해서 불확실성 얘기도 나오고 연준 위원들 발언도 있고 하다 보니 결국은 좀 발목이 잡힌 느낌이네요. 맞아요. 수급을 보면 개인이 양시장에서 홀로 좀 사면서 지수를 방어하려고 애썼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같이 팔았어요. 이게 좀 부담이었죠. 외국인들 움직임이 좀 재밌던데요? 네, 외국인들은 보니까 건설이나 금융 쪽은 서고 근데 또 운송장비나 전기전자 쪽은 파는 뭐랄까 확실히 업종별로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갔고요. 기관은 수출주를 팔고 내수주를 사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 역시 이거겠죠? 원자력 발전 테마. 네, 단연 원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활성화 행정명령 이거 곧 서명할 거다. 이 소식이 정말 강력했어요. 네, 맞아요. 규제 완화라던가 핵연료 공급망 강화, 세액공제 확대 이런 구체적인 지원책 기대감이 확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그냥 들썩였죠. 에노토크, 태웅, 수산인더스트리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대단했고요. 거기다 또 유럽 분위기도 한몫했어요.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탈원전 정책을 이제 거두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글로벌 원전 시장 자체가 커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눈에 띈 건 패션, 의류 쪽이었어요. K-패션이요? 네, K 콘텐츠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국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패션 매장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실제로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세 MK, 형지 INC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았군요. 네, 그리고 양자 컴퓨팅 테마도 미국 관련 기업들 주가가 뛰니까 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쪽도 있었죠. 2차 전지란 신재생 에너지 쪽. 네. 거기는 좀 많이 힘들었죠.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그 트럼프 감세 법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법안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가 좀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LNF 같은 대표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았네요. 그리고 6개 테마도 있었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허용 소식이에요. 네, 그 소식 때문에 마니커 같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개별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인투셀. 이거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상장 첫날 95% 넘게 급등했죠. 와, 95%? 네, ADC, 그러니까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력을 워낙 높게 평가받은 데다가 공모 때부터 경쟁률이 정말 높았잖아요. 그게 좀 흥행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열기가 대단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시장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감에 8% 넘게 올랐고 현대건설도 강했죠. 원전 사업 기대감에다 개성공단 관련 이야기도 살짝 나오면서 11% 이상 급등했어요. 네, 정말 강했습니다. 떨어진 쪽도 좀 봐야겠죠. 게임주인, 시프트업,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탓인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14% 이상 크게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네요.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 분할 계획 관련 기사가 좀 나온 후에 기관 매물이 몰리면서 5% 넘게 하락했고요. 그 외에 정치권 이슈가 증시에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 공약이라던가 이준석 후보의 특정 발언들이 관련 테마주나 종목 주가를 좀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이런 정치 테마는 변동성이 크니까 좀 주의해야겠죠. 이제 다음 주를 좀 봐야 할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6월에는 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시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금리라던가
관세 관련 뉴스 같은 개별 재료에 따라서 좀 오르내리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가격 부담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팔린 상태, 즉 과매도 국면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럼 결국엔 종목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엔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시점이에요. 실적 전망이 좀 좋거나 최근에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거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과매도 영역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좀 괜찮은 종목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과 2차 전지, 신재생 테마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방어하려 애썼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의 상승은 좀 제한됐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대선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변동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책 변화에 따라서 테마가 정말 빠르게 움직일 때는요. 뉴스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더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위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